제가 이제 대선 9일 앞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후보들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오전에 대선 출마 선언 후에 첫 공식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후보 어떤 부분을 강조를 했을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관역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요,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 가능성이 이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화면을 보시면 최근 이제 여론조사에서 자신과의 지지율 격차도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자 이제 직접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지세를 다잡으려 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화면도 보고 계십니다. 이 후보 이 내란 세력을 처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 후보가 생각하는 내란 세력의 범주는 어딘지, 또 특정인은 누굴 염두해 둔 건지, 이게 좀 글쎄요, 내용을 듣다 보면 궁금해지는데 조현삼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국민 통합을 가장 앞장 세우신 분이시기도 하죠. 그러한 측면에서 당연하게도 이러한 뭐 정치 보복과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주장했던 의사와 너무나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앞서 말씀하신 내란 행위의 대상에 대해서는 차차 수사로 밝혀질 겁니다. 뭐 검찰의 수사라든가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아마 어느까지 범위가 확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주요 종사자에 한정이 될 겁니다. 내란 행위에 지금 가담한 자들 중에 지금 일부만이 사실상 기소가 된 것이고 아직까지 조사 수사받지도 않은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사만 집중을 할 것이고요. 그 내란 행위와 무관한 각종 뭐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과 각종 개혁과 관련된 것들은 내란 행위에 관련된 것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뭐 내란 행위를 통해서 내란 세력으로 낙인을 찍거나 그렇게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뭐 정치적으로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하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란 세력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내란 세력이 누구냐면은 어쨌든 지금 단일화 대상인 이준석 후보도 내란 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란 단일화라고 했죠. 내란 단일화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은 내란 단일화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내란 세력과 단일화하면은 그쪽까지 전부 다 소위 말하는 내란 세력으로 보는 것이고 일단 내란 프레임을 계속 확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면서 우리가 적폐 세력을 청산을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 특정인을 콕 찍어서 그 사람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뭐 국정원장들이나 국정원장 전부 다 기소됐죠.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대량 기소가 되고 뭐 수사받고 뭐 한 1,000명 정도 수사받고 뭐 그러니까 소환당하고 그런 그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 내란 프레임으로 내란 정치 프레임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이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은 결과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정치 보복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압도적 응징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압도적 응징이라고 한 것은 그것은 어느 언론에서나 전부 다 일종의 그 내란 프레임, 그러니까 내란 정치 프레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끌어내렸고 지금 내란 정치 프레임으로 대선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단일화하는 것도 내란의 연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선에서 그 집권을 하게 되면은 또다시 내란 정치 프레임으로 정치 보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앞뒤 이 말들을 다 종합을 하면 그냥 읽힙니다. 알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이 후보가요 연임제 개헌안에 대해서 장기 집권 의도가 있다는 식의 이 의심은 좀 걷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재임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조차도 이제 국민이 바꾼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만 국민에 쉽게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달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 신영희 의원님? 본인이 명확하게 오늘 저도 기자회견장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내가 만약에 내가 계속한다고 연임을 하게 되면 만약에 나한테 적용되는 거면 국민들께서 용납하겠냐. 어떻게 이 정권을 용납하겠느냐. 네. 그리고 심판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하게 되면은 개헌을 한 시점에서의 정권은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 정권부터의 연임제를 4+4로 말씀하신 거라고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네. 워낙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오늘 그것을 강조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아까 내란 세력 하면서 특정인에 대해서 탈탈 털지 않겠다. 그거는 마치 조국 사태 같은 사례인 거죠. 조국 가족을 부인 그리고 딸, 아들 탈탈 떨어서 뭔가 엮어서 이렇게 계속 그 망신주기를 하는 그런 검찰의 나쁜 수사 방식.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김정숙 여사, 그리고 아들, 딸 모두 탈탈 털어갖고 뭔가 엮어내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특정인을 타겟해서 뭔가 나쁜 검찰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남용하는 방식으로는 할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고 집권을 하게 되면 정말 성과를 내고 경제 성장하기에도 바쁘다. 그래서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에게 좋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하루가 바쁜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의 우위에 뭐 그런 우려는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다시 한 번의 강조를 하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윤교찬 부의원. 뭐 국민의 의사를 따른다는 말은 사실은 이게 절체주의자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연임자라는 굳이 단어를 써가지고 이런 논란을 부추겼고 실제 그리고 128조에 따르면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에 관련된 개헌안은 재헌 당시 대통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고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행간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다하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국민이 국민이 따른다는 말은 뭐냐면 그럼 누군가 개헌안을 내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네. 그 개헌안을 내는 사람은 국회 또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국회 또는 대통령이 그런 개헌안을 낸 이후에 국민이 만약에 그걸 용인한다면 할 수도 있다. 이 말을 애써 부인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 왜 이런 오해를 하냐면 뭐 뜬금없이 저희가 오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의 법 개정 내용을 보십시오. 국민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 개정도 많았지만 특히나 이번 지난 이 임기의 국회 내에서는 특정 정치 세력에 관련되는 법 개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다음에 뭔가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에 걸맞는 본인한테 유리한 법 개정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 오해는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것을 불식시킬 의무는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당화 정치를 끝내겠다. 대통령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과거 당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절연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선언이라기보다 구체제와 그 어떤 정치 간섭, 구체제와의 정치제도 정치 예. 간섭 그것과의 뭐 결별 선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당정 이 분리 같은 걸 가지고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좀 가하고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잘못된 정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진보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진보 정권에서도 사실상 여당을 통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왔는데 특히 이 시점에 김문수 후보가 저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네. 이것도 저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 후보가 초기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과 상당히 부딪혔지 않습니까? 네네. 당 대표를 하면서 당 대표를 하면서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어떤 뭐 징계 논란도 있었고 또 가처분 그 소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미리 정리를 해서 그 대통령과 여당은 좀 분리를 해서 이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 그것이 일종의 이준석 후보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